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6차 대유행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꼭 맞으실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때 가을쯤 또 다시 되게 유행이 올 수 있다 가을쯤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10월이 사실 정점일 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예측을 좀 했었죠. 네. 그런데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네. 갑자기 또 폭증을 해서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7만 명이 넘는 그 시점에 이제 발표된 게 이제 BA5가 네. 이제 우세종화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월 이때를 생각하면 이때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후에 한 7, 8주 후에 피크가 정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네. 3월 17일 날 62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인가 아마 그래서 우세종화되고, 우세종화라는 거는 확진자 샘플을 해서 그 중에 한 50% 이상이 그 특정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됐을 때 우세종화라고 하는데, 지금에서부터 한 7주 후 정도, 그러면 한 9월 초순, 초중순 되겠죠. 이때 정점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은 확증되는 속도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은 주마다 2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벌써 뭐 7만 명 이런 숫자가 좀 나온 거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면 10만 대,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대 되는 게 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뭐 사실상 네. 6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미 아니겠습니까? 시작됐죠. 그거는 뭐 1, 2주 전에 사람들이 다 알았죠. 사람들이 1, 2주 다 전에 다 알았다는 말은 의료계에서는 다 알고 그렇죠. 있었다? 다 유행이 이제 시작됐구나. 아니 그런데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정부에서는 뭐 8, 9월에 정점을 찍을 거다, 뭐 15만 명, 20만 명 사이다 이랬다가 네. 7월 19일 날에는 또 8월 중순, 8월 그렇죠. 말로 땡기고 이제 놀란 거죠. 이제 28만 명까지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미 놀란 거죠, 스스로가. 근데 이제 추이를 좀 알고 현장에 있던 경험 있는 의사,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그동안의 과정들을 쭉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늦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은 좀 있죠. 이제 예측이라는 게 지금 수립 모델이잖아요. 네. 수립 모델이라는 거는 아주 그 변수가 있는데, 유행가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를 어떻게 설정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 대체로 외국 사례나 2, 3월 올해 봄 사례를 따지게 되면 우세종화 후에 7, 8주 후다 하면은 사실 9월쯤이라고 보는 게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세종이 되는 그 BA5가 예전에 오미크론에 비해서도 전파율이 30% 세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증가 요인이죠.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존 환자 수가 또 많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날이 더우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조건, 이런 환경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파 속도가 더 급속해질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반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기존의 면역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기존의 자연 면역, 즉 감염으로 획득된 면역이든 아니면 기존의 백신으로 인한 면역이든 이게 떨어지는 추세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 요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요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7만 명 발표된 주. 그래서 이게 계속 더블링이 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갈 거냐, 이런 건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추이인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봄보다도 좀 급속히 올라갈 상황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의아한 게 네. 6월 달에는 10,000명 이하로 이렇게 안정세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7월 초순 지나면서 네. 이게 확확 주 바뀔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데 네. 도대체 이거는 뭐지 싶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5차 때까지 다 겪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죠. 이게 그 BA5라는 종이 어쨌든 면역 회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도 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BF5 종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퍼지는 기간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일정 수, 즉 우세종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확진돼서 걸린 사람의 반은 BF5라는 거예요. 네. 이 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적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 BA5라고도 하고 BA5라고도 표현하던데 네. 이게 새로운 이제 우세종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세종이 됐죠. 네. 네. 그러면 다른 점이 뭔가요? 오미크론하고 증상이 다르다든지. 지금 보기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오미크론하고. 그러면은 증상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전파력이 더 세다. 그러니까 전파력은 세진 거고요. 이제 델타하고 특히 오미크론하고 좀 차이가, 델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폐 초기부터 침투하는 하부 폐 이런 게 좀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죠. 그 다음에 발열 증상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델타보다는 알파 때 같은 경우는 미각, 후각 손실이라는 또 다른 특징적 증상들이 있었던 반해서 오미크론 증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증상하고 유사한 거죠. 우리가 오미크론 때 그 특징적으로 이제 인후통증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지금도 그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돼요. 네. 네. 제 주변에서는 이번에 희한하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가지고, 아, 네, 제 주변 경험을 가지고 어떻다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나온 이야기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하고 그렇게 뭐 증상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 기사에 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델타 때와 비교해요. 아,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6월 1일 방송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꼭 네. 4차 접종을 할 필요가 크게 왜냐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행이 이렇게 가라앉는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마 그때도 그랬을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감염 예방의 효과가 3개월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렇죠. 짧은 걸 보면 유행이 막바지에 사실 그 접종을 하는 거는 큰 의미는, 그때 접종하는 건 그때 이제 효과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때는 9월, 10월 이때로 이제 6차 대유행을 좀 예측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거고요. 지금을 보면 이제 유행이 막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사실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맞는 건 맞는 건 된다? 도움이 되는데, 그 6월 1일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백신은 예전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렇죠.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오미크론에서도 그렇게 조금 효과를 가졌던 건데, 이젠 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그 면역 회피 능력 있는 B5에 대해서는 그 봄에 3차 접종을 꼭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보면 네. 뭐 백신을 맞으라고 막 독려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예전에 만약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던 분이시거나 그러신 분의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맞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자신 있게 권할 만큼의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기사에 보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한주하고 오미크론주 두 개에 대한 항체 이가 백신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이가 백신이 그 BA5에 대해서도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를 지금 뭐 물론 이제 모더나 백신 회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런 백신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6차 대유행은 BA5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 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이 이만큼 효과는 안 가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왜 50대까지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가지는 수단이 백신이고, 이게 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만든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들지만, 뭐 저는 뭐 50대에서 위험 요인 없는 분한테는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네. 아, 이제 50대까지 또 이 접종 권장이 확대돼서 네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맞아야 되나? 50대 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안 맞은 것보다는 낫죠. 이게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아니에요. 네. 안 맞은 것보다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지난번에 6월 1일 방송도 얘기했지만 이 백신의 효과가 짧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백신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기대하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의 백신을 4차 맞는 것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네, 뭐 네.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개발 중이라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까 말했던 그 모더나 회사에서 만든 그 이가 백신, 그 이가 백신은 지금 뭐 빠르면 9월, 뭐 8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 그 오미크론 대항하는 백신은 10월, 이제 미국에서 10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럼과 국내로 따지고 보면 아무리 빨라도 9월인데, 이 9월이라는 시점은 사실 6차 대유행의 정점이 지나거나, 지금은 사실 유행주가 두 개가 될 거라고 유행되기 때문에 한 번 정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 정점을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런 시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이라서 그때 과연 또 어떨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보면 이번 6차 대유행의 경우에는 백신으로만 따지게 되면 참 난감하다는 거죠. 진짜 난감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 때 백신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물론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 기대치로 봤을 때 대유행의 수준과 그 폭을 낮추는 효과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적어졌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코비드 백신은 저는 강조했던 게 그 감염 예방 효과가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증암은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군에는 맞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정부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될 거는 델타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위험률은 확실히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것 자체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 안 걸리는 게 나은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개인 방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유행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주 평균 10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감염만 생각하면. 그러는 게 이제 그 개인의 감염을 막는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오히려 이제 걸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비할 수 있으면 좀 미리 대비하는 게 더 개인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임닥터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이번에 다가올 네. 6차 대유행에서는 백신도 뾰족한 방법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하면 안 하겠다 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정말 뭐 개인이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이거 정말 난감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난감한 상황에서 선택이 지금 논란이 아마 될 수 있는 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주가 아니라 수분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은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노력을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쏙 빠져요. 그러면서 자율방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예. 자율과 책임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솔직한 저희 생각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만 따지면 지금은 개인 방역을 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환자 수가 생기는 추이가 되면 저는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에 주 단위 10만 명이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좀 사회적인 모임을 조금은 줄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음 편도 이와 관련된 네. 문제,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